세상을 정의롭게, 인생을 정의롭게, 송치홍의 정정당당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함께 출연하게 된 게. 네, 좀 맞아요. 네,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 송치홍 의원님이 바쁘셨죠 그동안? 예, 상임위원회가 있으셔갖고. 있었죠. 예, 네. 예, 하반기 그다음에 원구성하고 네. OBC 정방송의 포럼을 또 또 했고. 맞아요. 예. 포럼을 그거 했고. 예, 예. 자, 그 바람에 하여간 뜸에서 시청자 여러분이 눈빠지 기다리시는 거는 알았지만 이제 댓글도 쏟아지고 있고 그렇지만 희망사. 저희들 사정상 좀 늦어졌습니다. 기다리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은 바로 지금 송치홍 의원님이 얘기하신 송치홍 의원님이 계신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그런 게 열렸단 말이에요. 예. 그 도의회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모든 것을 모아서 한번 도의회가 뭔지 상임위원회가 뭔지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그 정의당의 시각으로 송치홍의 시각으로 네, 한번 그렇죠. 풀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그 무엇을 보던 음. 예, 정의당의 시각으로 보는 예. 정정당당입니다. 네. 자, 오늘의 질문은 역시 우리 수기께서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갑자기요? 네?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런 얘기 잠깐 해주셔도 되고. 심상정 대표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 이거 뭐요? 입당한 지가 지금 몇 달 되는데 지금. 이제 3개월 돼가진 않아요. 아직 안 됐어요. 많이. 두 달. 예.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아직도? 예. 그래요. 아마 그 임시 운영위원인가 임시장가 그거 네, 아직 못 됐는데요. 못 돼. 3개월 돼야 예, 돼. 지난달 운영위원회도 아파서 못 나왔어요. 좀 아팠습니다. 네. 제가. 아, 그래요? 예. 뭐 입당한 지 몇 달 돼가 되지도 않아서 아파가지고 신입당원이 아픈 그 새가 어디 있어요? 아파요. 아, 그래요? 나이가 이제 곧. 예. 자, 그러면 예,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네. 예, 모르는 게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너무 많은데요? 네.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일 궁금한 것부터 일단 제일 궁금한 거 우선 예. 상임위원회가 뭔지, 예. 아, 상임위원회. 네. 왜 상임, 그 도- 하임위원회도 있는지. 아, 상임, 하임. 도의회의 구조 중에 네. 상임위원회, 국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네. 시의회도 있고. 시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있고. 왜 상임위원회를 만들었을까요? 네. 상임과 하임으로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그거는 미국처럼 개그처럼 하신 거예요. 개그입니다. 미국은 왜 상원 그럼 거꾸로 제가 물어볼까요? 예, 상원 하원. 경기도 의회 몇 명인지는 아세요? 의원수? 의원수 총요? 예. 정답 100명. 네. 100명. 찍었죠 그냥. 뭐. 몇 명일까요? 저도 정확한 모르는데 109명인가 옛날 뭐. 예, 옛날에 얼추 맞네요. 109명인가? 지금은 142명이에요. 와, 많이 늘어났네. 예. 와, 맞네요. 142명이 다 모여서 네, 네. 회의를 할 때는 그걸 본회의 때는 다 모이죠. 본회의 때 142명이. 예, 예. 근데 142명이 다 모여서 네. 뭔가를 상의하고 심사하고 하려면 예. 일이 안 되겠죠. 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은 예. 집행부라고 하죠. 경기도청. 도청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교육청. 예, 예,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 교육감. 계시는 네. 이 두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네, 네. 견제하고 예. 또 조례를 만드는 지원도 해주고 예, 그렇게. 조례를 그게 만드는 바로 일을 의원이라는 의회. 거죠. 의회. 의회 역할. 의회 예. 역할이 도청이랑 교육청을 예, 감시 감독하고 감시 감독하는 게 때로는 그렇죠. 여당들은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예, 조례도 잘 만들고. 일할 수 있게 일을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국민, 도민을 대신해서 그렇죠. 그런 민의를 받아서 대의한다고 하죠. 네. 대신 뜻을 집행부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게 의회고.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냥 의회만 구성하면 의회 자체가 또 집행부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영국처럼 네, 네. 거기서 수상도 뽑는 거죠. 미국은 대통령제 중심 국가지만 네. 일부 이제 주에 가면 시골에 가면 네. 시장을 안 뽑고 그냥 시의원들만 뽑아 놓으면 네, 네. 시의원들끼리 뭐 돌아가면서도 하고 네, 예. 아니면 그 중에서 한 명을 뽑아서 시장하라고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그 집행부 권력을 구성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원래는 네. 의원만 뽑았었어요. 예. 근데 이것이 미국에 가면서 대통령제라는 그 제도가 네.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따로 뽑고 의원 의원 따로 뽑고 네. 도지사 따로 뽑고
네. 지방의원 따로 뽑고 이렇게 됐는데 네. 이걸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예. 다 따로 따로. 뽑아서 예. 집행부가 독주하거나 네. 잘못된 길을 갈 때 네.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을 의회에 둔 건데 하여튼 142명의 도의원이 엄청 많다. 네. 몰려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 도청에 있는 여러 부서를 네. 나누었죠. 예. 예, 교육청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는 2개 상임위원회 네. 그리고 9개 상임위원회는 경기도청을 여러 부서를 나눠 가져요. 예, 교육, 건설, 뭐 환경, 그렇죠. 건설교통위원회, 예. 예, 여성가족, 분야별로. 예, 뭐 그게 저거, 바로 상임위원 예, 회계. 항상 그 일을 하는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 상무님처럼 상하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항상- 책임을 맡은 예. 그 임무를 띈 그런 한자를 적어야 제가 항상 이해를 삼자에 해가지고. 맡을 임자죠. 네. 그러면 상임위원회 대비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특별. 특별히 맞아요. 똑똑해. 특별위원회가 네, 있죠. 네. 그 줄여서 특위. 특위라고 특위. 하고 예, 상위라고 하는데 네. 지금 특별위원회로 있는 거는 이제 특별할 경우에만 일을 하는 네, 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죠. 네.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건이 있을 그렇죠. 때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예산. 일년에 결산 한 심의할 때 그때만 모여서 예산이 제출됐을 때 그것만 네. 심의를 하니까 한 상임위에 속해 있으면서 그 중에 네. 몇 명이 모여서 따로 특별하게 만든 네.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윤리특위. 예. 그거는 아, 그것도 특별. 의원들 네. 사이에 자질이 안 된 그럼 뭐 특별위원회는 몇 개예요? 특별위원회 정해져 있지 않고 아, 그때 뭐. 의원들이 모여서 이런 거는 항상 있는 게 2개. 네. 예,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윤리특별위원회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항상 그거는 있고요.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특별위는 하나 해봤었는데 음. 급식에 관련된 네. 그 친환경 농산물에 제공하고 뭐 하는 유통하는 아. 과정에 부정과 비리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조사하고. 비리를 조사하고 대책을 만드는 특별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구성해요. 생기는 그런 거죠. 건. 그래서 언제든지 본회의에서 요거 만들어야 되겠다 의견이 있으면 그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11개 상임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그 중에 송치용 의원은 전반기 지금 2년이 지났어요. 벌써 네. 이제 반이 꺾어져서 이제 2년이 안 남았어요 임기가. 네. 총 4년인. 네, 총 4년입니다, 중에 임기는. 임기가. 그 이제 먼저 상임위원회는 교육 쪽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교육행정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뀌었어요. 예. 네, 뭐로?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예, 거기도 교육은 들어가나요? 예. 여성가족국하고 네. 평생교육국 경기도청의 두 부서를 네.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 엄청 이름이 길어. 배정이 네. 되었습니다. 이름은 길어요. 음. 또 교육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도 여성부가 있고 가족부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 여성가족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 국토환경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은 국토부가 있고 환경부가 있고 따로 있는데 2개를 한꺼번에. 그걸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거죠. 이제 중앙정부는 이렇게 2개로 돼 있는데. 예. 이해가 좀 되셨죠? 네, 이해되셨어요. 네. 예. 상위에 대해서 평택시 네. 의회 의원 수는 많지는 않아요. 네. 한 15분 더 되나? 그건 더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상임위원회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 2-3개 만들어서 예, 예. 예, 한 사람이 2개 정도의 상임위원회를 뭐 겸임하거나 뭐 이렇게 네, 네. 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아까 송치영 의원님이 얘기했던 집행부라고 했던 표현한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중앙정부로 가면 행정부예요. 행정부. 네. 네. 예, 행정부를 감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광역이나 기초를 단체라고 그래서 정부라고 안 하고 네.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래야 되거든요. 아, 이게 광역정부. 근데 정부로도 안 하고 단체예요, 그냥. 광역. 자치단체라는 네. 말로 써서 좀 네. 폄하하는 발언 그렇죠. 같기도 하고 해서 네. 이재명 아, 그런 도지사가 거구나. 지방정부로 불러달라고 해서 지금 좀 바뀌고 있어요. 네, 분위기가. 이게 그래야 실제로 자치가 실제로 완성이 되는 네. 거예요. 권한을 더 많이 주고. 이제 그래서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 단체. 또 단체로 평택시 익숙해져 같은 있어요. 이런 예, 거는 예. 기초지방자치단체, 예. 기초지자체라고 불러서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예. 인구가 50만씩 뭐 100만씩 되는 수원시도 기초지자체 해가지고 네. 권한을
중앙정부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아직 안 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을 하자고는 계속 하는데 법으로 개정되지 않고 이게 오래된 것 같지만 국회가 다 아직도 갖고 오래된 것 있으려고 같지만 합니다.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나마 지방자치제라는 제도가 도입된 게 네. 김대중 총재 야당 총재 시절에 단식까지 해가면서 부활시킨 거죠.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켜라. 이거를 농성까지 단식 농성까지 해가면서 따낸 거예요. 수기 씨가 태어나기 전에는 지방 정부가 있었어요. 도지사다 이런 것도 예. 면장도 예전에 다 선거로 뽑았거든요. 있다가 면의원까지 그죠? 없어지고 없어지고 자유당 정부 때 그 이승만 정권 때 있었는데 이승만 때는 오히려 있었어요. 그렇죠. 아, 있다가 초창기에는 있었는데 왜냐하면 미국식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있다가 박정희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없애버린 없앴어요. 거지. 나라를 완전히 독재를 이제 예. 지가 다 저 임명한 태어나기 거예요. 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태어나시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이제 도지사, 지가 시장, 군수 다 지가 다 해먹으려고. 임명하는 그랬던 거를 이제 그 정부를 하여간 만들겠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 되기 한참 전에 한참 네. 전이군요. 이 야당 댁을 네. 막 따낸 거죠. 민주주의를 네. 지방자치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근데 이제 된다 해서.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때 왜 보수 진보 이런 얘기 퇴보 이런 얘기 했었지만 네. 근데 독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 제 자체를 지금도 싫어합니다. 아유 도대체 경기도의원들 왜 뽑아놔 그냥 그거. 나대지 말라는 거잖아요. 뭐, 그냥 아유, 내가 다 도의원들 그렇죠. 쉬운 대로 왜 필요해 이렇게 네.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번거롭죠. 네. 왜 이렇게 절차를 어렵게 해서 근데 그때 제가 9호까지 지금도 기억나는데 2장부터 대통령까지 우리 직선으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직선 안 했었거든요. 그냥 아 그렇죠. 예, 간접성 그거는 장충체육관에서 이렇게 네, 뽑았거든요. 네. 그 이제 2장도 우리 손으로 뽑고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자 이게 9호였거든요. 그 지금 동장 직선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입이 되고 있어요. 시범적으로. 네, 네. 세종시에 가면 전체 주민이 직선은 아니지만 선출위원들을 모아서 네. 동장을 뽑아요. 그 가는선이네요. 그러면. 그러게요. 근데 네. 지금 현재 동장은 어떻게 다 그냥 시장이 임명이죠. 임명하죠. 시장이 임명하는 시장 군수가 네. 임명하는. 그래서 임명이었구나. 요번에 평택 협치회의라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 협치회에서도 그거를 지금 건의하고 있어요. 동장을 주민들이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뽑진 못해도 동장 후보를 시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누가 나오면 그 중에 우리 동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동장 우리가 좀 선출 좀 하자. 네. 선택이라도 하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예. 그 시장이 임명하는 거면 시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해야 되는 거네요. 시민들 동장이 예, 그렇죠. 그렇죠. 동장이 예, 예. 인맥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뭐 시장을 안 보일 뭐 그거보다도 직선제든 어떻게든 선출을 하면 그 임기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 예. 일을 잘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직선제 아닌 현재.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게 그런 요구를 하는 시민들의 불만은 아니 뭐 왔다 1년 만에 가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사고가 안 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좀 무사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아주 간곡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정년 퇴임을 뭐 앞두고 1년밖에 안 되는 분이 모아서 일을 새로 벌이겠느냐 네. 그냥 조용히 있다 나가려고만 해서 뭐 네.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좀 그 임기 2년을 보장해주고 잘하면 또 선택을 받아서 2년 연장해서 한 4년 네. 동안 확실한 성과를 우리 동에서도 만들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경기도에 알아보다가 네. 또쭉 지방 동까지 자치제 왔습니다, 저희가. 까지 이게 갔는데 자치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민주주의의 뭐 원리죠. 네. 네. 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러니까 동장도 주민이 뽑으면 더 좋은데 이제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유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유신 교육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예, 저 유신 교육이 뭔지 모릅니다. 박정희가 국회의원들 3분의 1을 임명하던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 저는 3명을. 태어날 때 네. 대통령이 박정희였고 국무총리가 김종필이었어요. 아, 태어날 때 64년도에. 네. 근데 대학
가기 직전까지도 네. 대통령이 박정희였어요. 고2 때까지. 네. 예, 암살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유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중앙 집정부로 해서 네. 그냥 예, 중앙 정부가 다 이끌고 가겠다 하는 취지로 한국식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네. 이런 민주주의 제도를 폄훼하는 교육을 했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같은 네. 예, 이런 식의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었죠.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 아 민주주의는 골치 아파,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특히 교육으로 그거를 예, 의원내각제는 시험 답안이 그렇게 나와 그죠? 의원내각제 하면 그것도 아직 혼란스러워. 기억하세요? 아니 난 다 기억을 안 해. 이야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대통령 중심제가 그나마 민주주의에서는 나은데 예, 하여튼 자기는 18년 했죠. 예. 또 해필 또 전두환은 18년 하신 예, 또 체육관에서 선출하는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으나 6월 항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직선제가 많이 네. 쟁취된 맞아요. 87년도까지 네. 왔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제도가 나중에는 도입될 건데요. 지방 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을 직선으로 진짜 예. 그래야 이제 얘들이 저 삼성 같은 뭐 이런 개인들하고 돈 많은 네. 이런 애들하고 유착되지 않고 유권자들의 눈치를 좀 보는. 그러니까요. 예. 네. 별로 민주적이지 않은 미국도 네. 경찰서장 시민들이 뽑잖아요. 예. 시장 뽑듯이. 아, 우리만 그러니까 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예. 그렇구나. 그 경찰은. 중직선으로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꼭 판검사 출신이나 뭐 변호사 출신이 아니어도 음, 그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지방의 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거에 대해서 문민 통치를 하는 거죠. 네. 임기 동안 유권자들이 나한테 준 권한을 가지고 애들 인사권도 휘두르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그렇죠. 설치는 거잖아요. 예, 윤모 씨 예. 계기고 설치고. 백그라운드가 윤석열 하여튼 그 예. 근데 누구 그 백인지 모르지만 백보다 뭐라고 할까요? 조중동 백인가 그 환경이라고 뭐 해야 될까요? 그 그렇죠. 검사와 그런 기득권 어렸을 세력의 때부터 백이겠죠. 젊은 나이부터 검사를 하면서 영감 소리를 들으면서 네 그냥 자기가- 주변에 예. 대통령들도 걔가 막 취임한 지 얼마 안 되면 일단 못 건드리고 있다가 임기 말쯤 되면 이제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계 없다고 지금 마구마구 막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어쨌든. 광화문 사거리에서 아무나 네. 잡아다가 족치면 네. 다 구속시킬 수 있는 게 한국 검찰이라고 네. 검찰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유시민도 또 걸릴 뻔했죠. 네, 네. 예, 조져라. 그래서 네. 조지고 언론에서 막 소문 네. 다 내고 네. 대서특별하면 다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면서 왜 이렇게 타겟이 될까요? 근데 이놈도 별 수 없구나. 네. 저도 별 수 없는 게 입 바른 소리 했네 해가지고 다 또 손가락질하면 네.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또 털어서 네. 한명숙 그렇죠. 총리 감옥에 보내듯이 네. 또 보낼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검찰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막 욕해도 막 그 괜찮은 세상인데 왜 그럴까요? 윤석열은 겁이 나서 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 예. 자기를 대통령은 나를 못 잡으는 그거 확실해. 근데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 그래서 실제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이에요 지금. 와 하여튼 검찰은 대단해요. 네. 뭐 죄를 지어도 다 빠져나오고 기소를 안 하면 음, 재판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정의당의 시각으로 그 윤석열 꼭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나중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까불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얘기했지만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거 왜 안 했냐 이제 이거를 이제 네. 향후에 왜 이 사람 이렇게 횡령했는데 네네. 증거 불충분으로 네 어,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를 석방해서 기소를 안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지금 계속 자료도 네. 모으고 있고 합니다. 그 꼭지 한번 하기로 하고요. 재밌을 그런 날이 오늘은 왔으면 다시 이제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로 들어와서 그 아까 이제 후반기 네.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평생교육위원회 네. 거기 소속이에요. 이제 유치원 문제는 떠나셨어요? 아니요, 뭐 떠날 수가 없고요. 네. 하던 거 계속 하면서 추가로 일이 또 예, 들어오는 예. 건데 네. 뭐 내일도 바로 그 국회 정론관에 가서 네. 파렴치한
사립 유치원 행태를 네. 고발하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하던 것도 하고 이것도 네. 하시고. 또 추가로 해야 돼서 바쁘시겠다.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냥 둘 수는 없죠. 네. 이 파렴치한 비리 사립 유치원은 네. 계속 조지고 네, 조지고, 네, 전문 용어 예. 조져야죠. 그럼 멋대를 이거는 보이고. 어떤 거를 그다음에 하는 건지 이제- 마지막 질문. 여성가족 1편 마지막 질문. 여성가족국하고 네. 평생교육국을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네. 관할 여성가족국은 주로 성평등을 실현하는 네. 그런 여성평등 그런 일을 하는 부서고 네. 또 하나 가족 가면 어린아이 네, 네. 육아 네. 보육정책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주로 많이 그 일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유치원을 많이 공부했는데 어린이집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네, 네. 뭐 소문에는 복도통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회 가니까 복도통신. 어린이집 연합회가 긴장했다. 오. 한여총은 만세를 부르는지 몰라도 하여튼 어린이집 문제도 어떻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있으면 뭐 정의당스럽게 또 네. 헤쳐나가야죠. 예. 그리고 청소년 문제. 네, 네. 예. 여기 이제 그리고 청소년도 평생교육국 하면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교육, 뭐 생애 이후에 주기별. 생애 네. 주기별로 해서 이제 정년 퇴임하신 퇴임하신 분들이 다시 사회에 재진출할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그런 교육과 쭉 네. 모든 평생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 실제로 영국에서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네. 예. 그거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 뭐 청소년 수련원, 네. 뭐 야영장, 그래서 야영장도 가보고요. 안산에 청소년 수련원도 가보고 했습니다. 네. 8월 달에 영어 마을을 또 뭐 체험 미래 교육 네. 원인가 이렇게 이름 바꿨는데 네. 거기도 잘 운영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왕 만들어 놓은 거 네. 어떻게 잘 운영해서 우리 평생 교육에 도움이 될지 네. 이런 것도 살펴봐야겠죠. 네. 예. 대충 이해 가시죠? 이 정도 설명하면 네, 이해 갔습니다. 여성가족 평생 정말 교육 필요한 위원회. 위원회네요. 네. 필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또 이제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평등이냐, 양성평등이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보수 왜냐하면 진보 성- 태고가 갈려요. 요번에 네. 성차별법인가요? 네, 네. 성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네.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네. 거기에 성차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어떻게 인종차별도 보면 들어가고 네. 예, 예. 다 옹호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러니까- 보호하는 예, 성소수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네.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라. 아,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의 자유를 네, 네. 예, 저는 교회는 함부로- 안 다니지만 네, 예.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인간인데 네, 네. 예, 예. 인간에 네.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성 정체성이 딱 구별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성애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만 그래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성도 그렇죠. 사랑을 예. 느끼는 사람들. 또 성 문제를 성정체성에서 이것을 이성이냐 동성이냐 딱 이렇게 가르려고 해요. 또 네. 이성법으로 그것도 예, 아니에요. 예, 예. 그 맞아요. 안에 네. 들어가면 뭐 양성애자들 예, 다종 네. 다양한 성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 정체성 가지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뭐 그렇죠. 그런 거기에 것도 또 이제 많이 들어가죠. 거론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한 몸에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게 사람이거든요. 봤어요. 네. 그리고 그런 분이 사람인데 그러면 양성평등 그렇게 하는 순간 이분은 소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인데 사람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성에 대한 평등함을 가졌는데 성평등으로 하는 게 맞다. 이게 용어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네. 법에는 네. 법에는 양성평등법으로 돼 있어서 네, 예, 그렇죠. 예, 제도권에 가면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네. 경기도가 그나마 이런 지방 정부에서도 선진적으로 네. 성평등에 관한 조례를 네. 네. 만들려고 하고요. 네. 또 정의당에서 요즘 추진하는 포괄적 네. 차별금지법에는 네. 이 성평등 문제뿐만 아니고 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없어야 되고 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도 그러니까 없어야 차별 되고 자체를 예, 없애자는 거네요. 뭐 기타 등등에서 모든 인간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걸 다 포괄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이것은 그래서 유엔에서도 계속 우리나라한테 너네 너무 차별이 심하니까 네.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네. 차별을 없애라 권고하는 거고 인권위원회에서도 하라고 한 지가 지금 십수년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데 또 용감한 정의당이 또 맨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고 네. 우리 심상정 대표 사무실은 또 그 극 보수 단체에 의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를 하여간 국민들이 나서서 보호해줘야죠. 심상정 의원 정도면. 네, 이번에는 심 대표님도 그냥 봐주기 없이 네. 법대로 해서 완벽하게 네. 처벌을 요청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자, 정의당으로 이제 도의원을 2년 넘게 하셨어요. 네. 국회의원들은 이제 법을 만드는 게 의무잖아요. 예. 사실 그게 주된 임무고. 그런데 도의원은 이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은 10명이 모여야 일단 법안을 발의를 해요. 통과되는 건 나중 문제고 예. 발의 자체를. 아. 예. 근데 정의당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네. 경기도에서 조례를 발의는 하신 적 있으세요? 대표 발의? 예. 한 건 했죠. 그럼 민주당 민주당 분들이나 그 미래통합당 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숫자가 지금 조례 발의는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10명. 경기도에. 조례 발의. 그것도 힘드네요 정말. 예. 국회는 300명 중에 10명인데 우리 142명 중에 140명 중에 10명 이거는 정말 쓰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처음 학교로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예. 통과시켰는데 네. 사실은 이거 유치원에서 싫어하는 조례예요. 네. 네. 처음 학교로. 왜 싫어할까요? 이게 처음 학교로 조례가 그 줄 서서 탁구공 받아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네. 추첨되는 지난번에 거잖아요. 말씀하셨던. 예. 그거를 그냥 인터넷으로 집에서 신청해서 예, 추첨하면 줄 안 서도 되니까 너무 편리한 네, 제도인데 당연히 다 좋아할 건데 이것도 많이 반대를 했던 예. 거라 왜 반대하죠? 그 권위가 안 서니까 우리 유치원에 막 줄 쫙 세워서 새벽부터 막 야. 줄 세워서 200명, 300명 그 중에서 그렇죠. TV 화면에 나오고. 그렇죠. 아우 저 유치원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저기 줄을 서서 어이가 들어가. 없네. 뭐 이런 그 희열을 느끼고 싶어서 그랬겠죠. 희한하네요, 진짜. 그랬을 가능성으로다만 추측하는 거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마케팅 효과가 분명히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유치원인데 들어가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이건 있겠다. 비싸도 네. 참아요. 예. 질문할 거 있어도 그렇겠네요. 참고. 예. 뭐 누구 엄마 뭐 정 한번 나가셔도 돼요. 우리 유치원에 네. 들어오고 싶으면 줄 서 있습니다. 뭐 네. 참아야겠다. 그건 네, 있겠다. 그래서 진짜. 인터넷으로 신청하게 하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많이 오면은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네. 추첨하기 전에 그럼 200~300명 앉혀놓고 교재 홍보를 많이 합니다. 네, 프로그램 홍보를 많이 하고. 오 마이 갓. 우리 학원에 또 끝나면 방과 후에 학원에 4층에 5층에 학원이 있으면 학원과 연계해서 영재 만들어 드립니다. 네. 외국어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합니다. 해가지고 그냥 불안한 학부모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유치원 원비가 뭐 40만 원도 있고 80만 원도 있고 그렇죠. 예. 하여튼 또 하나 네. 궁금한 거. 10명입니다. 10명. 예. 간신히 받았어요. 10명. 예. 제 그러니까 조례안이 그렇죠. 한 달 내내 들고 다니라고 여기가 그냥 헐었어요. 헐었어. 예. 안 해줘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또 품앗이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의원들 거 막 네. 열심히 해주는데 내 거는 안 해줘 사람들이. 하여튼 눈치 보고. 초창기부터 했는데 예. 결국 그게 통과까지 됐어요. 몇 달 걸렸어요. 본회의에 가서. 회기를 3번씩 넘겨갑니다. 넘겨가면서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저 의원들한테 로비를 했을 테니까 그거 통과시키지 말라고. 네. 이제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딱 2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10명 모아서 소명해서 발의를 하고 그것도 140몇 명 모인 자리에 가져가서 다수결로 해서 통과시켰고. 예. 본회의 통과는 네. 지금 100%예요. 경기도의회. 네. 민주당이 135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상임위만 통과되면 네. 본회의 일사천리로 100% 통과됐는데 네. 결의안 하나, MOU 체결안 하나만 음. 유일하게 반대 토론 한번 제가 손들고 한 적이 있어요. 이거 난 반대다. 네. 딱
하나예요. 수백 그렇죠. 개 모두- 조례안. 그래서 거 부결된 건 처리하고. 아니고 반대를 예, 했지만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래도 90% 넘게 압도적으로 찬성률로 네. 통과했지만 그래도 기권이 몇십 명 나왔다는 거로 이제 위안 삼았죠. 또 하나 조례를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처음 학교로 조례는 이렇게 대표 발의해서 통과까지 네. 됐어요. 혹시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서명해주는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포기한 거 너무 아까운 거 그런 거 혹시 그거 제가 아니고 이제 정의당 의원 중에 이제 이혜원 의원이 네.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바꾸자고. 일괄 용어를 네. 교체하는 조례를 발의를 하려고 이제 발의도 하고 네, 등록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오래 걸렸어요. 정의당이다 보니까. 네, 네. 그러는 사이에 민주당 의원이 접수를 또 시킨 거예요. 예, 이걸로요? 같은 내용이죠. 내용으로. 민주노총에서도 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노총 네, 출신의 예, 예. 의원님이 해서 이게 이제 경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끝내 우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 안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공동 이게 발의하는 거로 이렇게 됐죠. 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뭐 네. 제가 만들고 싶었던 조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하다못해 급식 선생님들, 네. 청소년 용역 미화원 선생님들 네. 용어를 학교에 계시는 모든 노동자들은 네. 선생님으로 불러달라. 예, 예. 이거는 민주시민으로 호칭에서. 커가는 과정에 네. 직업의 귀천이 예, 없는 걸로 예, 예. 그리고 이건 역할의 분담이지 예. 그렇죠. 네. 상하 네, 네. 그 관계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계급이 네, 있으면 안 네, 되겠다는 네, 네. 차원으로 이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네. 쉽지 하여튼 않을 것 이거는 실패했어요. 네. 집행부에서부터 걸려가지고 그쪽에서 네. 동의를 안 해주고 네. 뭐 상위법하고 안 맞는다 뭐 해가지고 네. 네. 뭐 하여튼 조례안을 만들지도 못하고 네. 애만 쓰다가 못했습니다. 예. 이제 궁금한 거는 뭐 더 세고 세였지만 네. 오늘이 오늘 다 배웠어요? 벌써? 아니요, 의회에서 멀었어요. 네. 이거 상임위원회는 확실히 알았네요. 상임위원회는 알았어요. 네, 본회의도 알고. 의회도 알았고요. 음. 본회의 모르겠고요. 본회의 아까 142명 142명 다 모여서. 아, 그게 본회의 맞다. 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를 해서 통과된 거는 본회의로 올라가고 그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조례가 조례로서 되는 거죠. 국회에서 법으로서 이제 딱 완성이 네. 되는 겁니다. 네. 상임위원회, 본회의, 본회의. 1단계, 2단계. 네. 아참 다 끝내려고 그러다 생각하는 건데 네. 대통령은 그렇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거부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도지사에게도 그게 도지사도 있나요? 있어요. 조례 거부권이 있습니까? 네. 예. 교육감도 거부해서 돌려보낸 거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3분의 2인가 이제 예, 더 3분의 많이 2의 찬성을 더 많이 찬성을 받아야 해서 가져가면 이제 할 그때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건 대통령이 무조건 싫어해도, 해야죠. 예, 네. 대통령이 싫어해도 도지사가 해야죠. 싫어해도 네. 교육감은 싫어해도 그 조례는 그 네. 법은 통과되는 거죠. 한 번 튕길 권한이 있습니다. 네. 튕길 권한. 한번 튕겨보면 이제 네. 그 교육감이 거부한 조례, 네. 도지사가 거부한 조례는 네. 국회에서 다시 통과되면 또 이게 또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뭐 집행부가 뭐 온 힘을 다해서 설득을 하죠. 의원 하나 의원 하나. 하나. 최 의원 뭐 하고 싶어요. 다른 거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어머, 이거는 어머. 반대해 주세요. 막 이렇게 어머, 한다든지 어머. 이런 게 3분의 2가 될까 로비가 들어가죠. 야. 자, 오랜만에 만난 제 송시영 네. 정정당당 할 얘기가 많았지만 너무 지루해질까봐 여기서 그냥 잠깐 쉬었다 갈까요? 이제 네.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송시영의 정정당당 애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